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4월 4일 방송 시작합니다. 윤석열이 드디어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됐습니다. 저희는 오늘부로 대통령 윤석열을 민간인이 된 윤석열 씨라고 부를 예정이고요. 윤 씨라는 호칭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뉴스를 이 네 분과 함께 전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박수부터 치고 시작할까요? 아니 정말 오늘은 다들 오랜만에 마음 놓으면서 기쁨을 좀 표시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들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서 언제쯤 선고일자 나올지 걱정했던 그 123일 동안 저희를 위해서 충분히 위로해도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특히나 여기 계신 세 분, 김준일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 김종대 전 의원님과는 저희가 12월 3일 밤 계엄 당시에 급하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날 밤 방송을 전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작과 끝을 함께했다라고 하는 아주 좀 의미 깊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새 가장 정확한 평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계시는 신용환 전 교수님도 모실 수 있어가지고 한 교수고 전석자 교수님이시죠. 네. 너무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네 분 오늘 좀 쪽쪽 돌아가시면서 먼저 총평과 소감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김종대 의원님부터. 쪽쪽 돌아가시면서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오늘은 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가 무슨 낙골 땅입니까? 쪽 돌아가시게. 예. 아름답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요? 예. 괜히 그냥 이런 거에 또 민감해질 정도로 사실 오늘 한 분이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라고 사실은. 뭐 그분은 갈 길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참 애쓰셨다. 네. 그다음에 여태까지 참 잘해주셨다.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그다음에 한국 민주주의가 오늘은 전 세계에 그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아까 CNN BBC 내가 쭉 들어가 보니까 정말 부럽다는 기사 같아요. 난 그게 느껴져요. 우리는 못하는데 쟤들은 해내는구나. 그러는 느낌이 미국 언론에서. 그들의 민주주의 역지는 태행을 막지 못했지만 우리는 바로 잡았다. 그래서 쟤들은 한다. 자랑스럽네요. 그러니까 네. 오늘 선거문이 전 세계에 거의 동시 통역으로 나갔어요. 주요 언론에. 그런 걸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그 각성을 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또 민주주의가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 이런 걸 정말 세계가 다 보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오늘 하루 다 씻어버리시고 장롱에 숨겨놓은 빼가리나 와인 꺼내셔서 오늘 저녁 마음껏 즐기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님도 12월 3일 밤 함께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었잖아요.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네, 8대0의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을 시켰습니다. 파면을 시켜서 이제 파멸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당연한 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그날 뭐 화가 많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서 얘기를 하느라 현장에는 가지를 못했어요. 국회 앞에 가지 못했는데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독재자의 계엄 선포를 무력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날 시민들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그 대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한 독재자를 사실상 끌어내린 겁니다. 평화롭게 막아내고 평화롭게 끌어내렸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을 우리가 해낸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기쁜 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말이 기니까 오늘은 짧게 할게요. 기쁜 날이다. 네, 진짜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김민하 평론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처럼 정말 방송할 맛이 나는 것 밝아요. 같아. 기아에 이렇게 항상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이 오늘은 좀 개나리꽃 같고 진달래꽃 같아. 김민하 개나리설. 좀 이렇게 피어오른다 그럴까? 약간 욕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인데 이게. 좋게 들으세요. 밝다, 화사하다. 자, 신용환 교수님도 굉장히 얼굴이 화사하십니다. 네, 이제 영연백 대상에서 벗어날 것 같은 아이고, 신용환입니다. 예. 저도 또 기쁨과 함께 궁금해 죽겠는 게 있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
과연 대통령실 뭐 실질적으로는 김건희겠죠. 뒤에서 고소 고발한 거 과연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들이 저도 그- 몇 건 있어요. 네. 네, 여기도 꽤 네. 있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철규 의원이 제가 저 명태균 거 터뜨렸을 때 고소한 거, 그건 또 어떻게 될까? 그것도 또 궁금하고요. 하여튼 온 국민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의 국민 주권자의 지위, 이제 제자리에 각자 주인이 되는 그동안 잃어버렸거나 빼앗겼던 그 주인의 자리로 돌아오는 정말 기쁜 날입니다. 한편 또 무거운 게 있습니다. 이들이 쌓아놓은 똥이 아까 현장에서 안국동 현장에서 보니까 오늘 좀 흐릿했지만 백악산, 북한산 잘 보이더라고요. 그 북한산보다 더 높은 똥을 더 많은 똥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청소를 하고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또 미래로 가야 되는 그 첫 출발의 날입니다. 그런 또 무거운 마음도 있지만 오늘만큼은 파닭도 많이 드시고 파면 윤타면 파면도 많이 드시면서 기쁨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김진일 평론가 아까 네. 어퍼컷까지 날리셨어요. 원래 몸이 아프시다고 계속 담에 걸렸다고 하셨는데 예. 괜찮아지신 거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진짜로. 점점 좀 좋아지고 있고 아직 완치는 안 됐는데 아무래도 민주주의의 회복이 아직은 조금 남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요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헌재야 욕해서 미안하다. 가만히 있어. 나 어서 많이 듣던 말투인데. 고맙습니다. 예. 나 어서 많이 들은 말투야. 그러니까 오마주라고 하시죠. 진짜 거의 한 달 동안 헌재를 깠거든요. 특히 어. 최근 한 1주, 2주는 진짜 가루가 되도록 깠는데 너무 힘들긴 했어요. 예, 오늘 그 결정문 내용을 보면서 진짜 뭐 우리 뒤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은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시간이 걸렸구나. 그래서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 제가 좀 너무 섣불리 헌재를 까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탄핵 찬성파의 승리, 뭐 반대파의 패배 그런 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예요. 예, 이건 민주주의의 승리고 외신도 주목하고 세계도 주목하고 뭐 여러모로 지금 좋은 신호들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 이제 막 카톡으로 엄청 오늘 방송하느라 바빴는데 뭐 나중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자영업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엄청나게 많이 장사가 야, 어제까지 진짜. 파리가 날렸대요. 예. 근데 배달도 엄청 들어오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 경제의 대드락은 윤석열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이제부터 하나 둘씩 순리대로 풀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비상계엄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같이 하게 만들어주신 수미상관 시사인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같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자, 이 이야기를 평화적으로 끝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슈퍼챗까지 쏘시면서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 많았다, 감사했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는데요. 강사라님 그리고 이호소리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와중에 이현희님은 김준일님 세상 화려하다면서 오늘 의상의 포인트까지 짚고 계십니다. 오늘 8대0 인용 예상하고 고르신 의상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가 정장 안 입고 그냥 캐주얼 입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정장은 입어야 되겠다. 포멀하게. 근데 내 정장 중에서 가장 화려한 거. 예, 가장 화려한 거 입어야 돼. 소소하게 이 축하 세레머니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의 기쁨을 아까 전에 어퍼컷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희 시사인에서도 이 세레모니를 좀 준비했거든요. 대통령의 파면 시작과 함께 지금 11시 22분부터 48시간 동안 시사인 정기구독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커피 쿠폰 쏘고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 함께 이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이벤트 많이 참여하시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시사인 유튜브도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나가는 자막으로 구독 인증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나가는 시사인 탄핵 특별호 10분한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시간에 잊지 않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에서도 탄핵 축하 파티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시사인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는 50% 할인해드린다고 하고요. 저도 나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벤트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좀 이제 짚어보도록 할까요?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은 앞으로 대통령실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김종대 전 의원님이 방송 전에 해주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헌재 이야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예. 지금 이제 윤석열이 아직은 한남동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다음에 용산에서 복만깃발은 내렸지만 아직은 다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우선 그쪽 분위기를 한번 내가 얘기를 오. 듣고서 가장 최신 분명히 소식부터 뭔가 들어볼까요, 어떤 그러면? 상당한 공황 상태가 아닐까. 뭐 진짜 공황 네. 상태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어디 언론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 승복하는 메시지를 쓴다 모여서. 그래서 제가 경험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턱 밑에서 본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로 그냥은 승복할 사람들이 아니다. 하야설이 나왔을 때 이제 곁들여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평생 이 사람들이 승과 패로만 이 세상을 재단했어요. 아. 예, 죄인, 안죄인 이렇게만 딱 이제 재단을 하고 범죄자와 범죄자 아닌 범죄자와 사람. 범죄자 아닌 사람 뭐 예. 이기고 지구인데 참 경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오늘 전까지 접은 적이 없는 거예요. 12.3 내란 123일 전에 있었던 게 이제 오늘에 와서야 이제 확실하게 이제 패로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뭐를 인정한다 이런 것들 저는 제 경험치로 같이 해본 경험치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심경이라고 하면서 나온 것도 보셨잖아요. 네, 개사과 사실- 보셨잖아요. 개사과. 승복과 사과의 메시지는 전혀 딱 없었죠. 4개 패러그래프예요. 예. 1, 2, 3번이 소위 말하는 이제 지지자들에게 하는 얘기고 4번이 국민들한테 대상인 것처럼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요. 우리 그런 기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개사과도 보셨을 겁니다. 명백하게 승복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거기 보면 지지자들 향해서 메시지를 앞쪽에 1, 2, 3번 특히 2, 3번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그 메시지는 앞으로의 행보를 예고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죠. 아. 그런데 이제 엊그제 그러면 심지어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그저께 저녁에 갑자기 아크로비스타 주변을 경찰 차벽이 싼다. 그게 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하잖아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해서 딸을 픽업하면서 밤에 11시에 제가 직접 그 방향이 아닌데 일부러 아크로비스타를 갔어요. 취재까지 갔다 오셨군요. 네. 현장 없었습니다. 동향을 체크하러. 차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 나갈 그러면 생각이 그렇지. 당장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찰의 경비부에 이제 간부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날은 헌재 방어하기도 바쁘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럼 경호처는 어땠느냐? 간부들은요. 말도 못 꺼내게 한 거예요. 사저로 간다 만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실무자들은 어쨌든 시뮬레이션을 해야죠. 어디로 갈지 말지. 아크로비스타 때부터 김건희를 모셨던 멤버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 그중에 뭐 유땡땡, 정땡땡은 널리 알려져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아크로비스타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코로나 실제- 콘텐츠 직원이 네네 사전 이제 점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포착이 돼서 그런 움직임이 있나? 그런데 역시나 지금은 패닉으로 정말 화도 많이 내고 실제로 어제도 변호인도 문자 주고받은 거 뭐 제가 이따 끝나고 보여드리겠지만 오. 보면은 굉장히 짜증이 묻어나 있어요. 그 자체에 짜증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미 짐작은 어느 정도 했겠지만 그래도 8대 0일째 말지는 까봐야 하니까 아.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마지막까지 그들이 아주 주 타겟으로 삼은 한 분 전화를 안 받았어요. 기일 지정 전부터. 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경로도 하고 막 패닉이 된 거죠. 지금 상태가. 그러면 재판관을 타겟 삼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있죠, 거예요. 있죠. 네, 네. 야. 분명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야. 민정수석 필두로 해서 예. 전직 검찰총장 그다음에 대법관 하신 분 해서 열심히 노력들 와, 했죠. 그럼 진짜 이 많이 8대0 진짜 찔렀죠. 어렵게 나온 거네요. 아,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어렵게 나왔지만 제가 단 한 번도 8대 0에서 제가 입장을 바꿨거나 5대 3에 동의했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이따가 또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그럼 언제 나올 거냐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굉장히 장기간 간다고 보는데 최소한 열흘 정도 간다고 봅니다. 꽤 오래 가네. 박근혜가 3일이었죠. 명분은 뭐냐면 사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아크로비스타 가기 불가능입니다. 아, 그러면 뭐 양평으로 가나요? 양평 이런 데는 뭐 봐야죠 이제. 그런데 예. 어쨌든 열흘 정도를 끄는 것은 보나마나 새로 갈 사저를 마련하겠다는 게 기본 명분일 것이고 야. 그러면 이제 박근혜 당시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시간을 빌미해서 시간을 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문제가 있죠. 지금 한남동에 지지자들이 지지자들? 어쨌든 예. 뭐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이 이제 몰려 있죠.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떻게 될 거냐. 요 부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숙제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아침에 밝혔지만 테러, 저에 대한 실명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HID, OB 해서 이제 뭐 녹취를 다른 방송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잠재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아직 물론 대통령에서 이제 파면되면서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호실에서 지난번 1월 3일하고 그 뒤에 체포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한 게 있잖아요. 예.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지금 이제 김성훈 씨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인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네. 인사부서에서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령이 통하지도 않고 김성훈 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벌면서 했을 때 제가 재미난 거 한 가지 마지막 하도 상상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한남동 관저 대문을 열을 수도 있어요. 누가요? 윤석열 김건희가. 한남동 최후의- 관저 문을 스스로 열다고요? 아니 열어서 예. 자기 지지자들 들어와라 이거죠. 와. 김치찌개 막걸리를 하는 뭐 그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지켜달라. 지금까지 정치를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예. 정치적인 지지자들을 정치 향해서 질을 한 관저로 거잖아요. 들어와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은 예. 항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 그러니까 당장 방 빼 해야 되는데 그 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최악의 상상도 하고 대비는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아. 김준일 평론가가 5시 반에 가셔야 되니까 뭐 이어서 말씀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충격적이네요, 근데. 그러니까 실시간 내가 충격받은 막- 김준일? 아니, 뭐 말을 하려다가 막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말문이 막혀가지고 일주일이 넘게 걸린다. 와, 그 이게 댓글창에는 그래서 바로 구속이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구속 취소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판사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내란과 관련돼서 뭐 혐의도 더 추가로 나오면은 그리고 오히려 이제 피해자가 이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면은 구치소가 안전하다라고 해서 구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게 좀 나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고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뭐 일주일까지는 모르겠는데 박근혜 이틀 이제 3월 12일이었고 3월 10날 예. 이제 선고가 났고 2017년 3월 12일 오후 7시 반에 이제 거기로 갔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반 정도 걸렸는데 오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근데 뭐 그래봤자 예. 그래봤자 이 도도한 물결을 막을 수 없고 오늘 그 한국일보 기사 보니까 김성훈 경호차장이 윤석열이 현충원 찍고 이렇게 관저로 복귀하면은 다 도열하고 있어라. 이거는 이제 파면을 생각 안 하고 이 기각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지시를 했는데 경호처 직원들은 다 호수을 쳤다. 예. 이러면 좀 혼자 지금 판타지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 속에 아직도 빠졌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리얼 월드로 돌아와라. 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실시간 투표를 붙이고 있는 중인데요. 대통령 윤석열은 도통 관저에서 언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오늘 주말 사이 일주일 기약 없다라는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사흘 정도 눌러앉아 있었던 게 그 삼성동에 냉난방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보일러가 안 돼가지고. 보일러를. 근데 그게 뭐냐면 그해 날씨가 좀 추웠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3월이기도 했고요. 3월과 4월은 또 3월 날씨가 초니까. 달라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거 사정 봐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틀. 네. 그래도 이틀은 걸린 거 아닙니까? 아크로비스타가 난방이 안 됩니까? 뭐 거기가 무슨 저기 수리를 합니까? 그거 그런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리고 공동주택 아닙니까 거기는. 그렇죠. 다 돼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안 나가는 거는 이제 뭐 경호가 어쩌다 또 이런 핑계를 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은 또 가도 문제예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거기가 또 극우 시위대가 몰려가서 지들이 뭐 지킨다 어쩐다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어디 주거 지역에서 그게 생지옥이지 그거. 그러니까 이게 외통수에 걸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 경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박근혜만 해도 곱게 물러나가지고 이틀 사흘 뭐 더 있었다 그랬지만 예. 사실은 비루하지만 갔다고. 근데 여기는 지금은 이것도 지금 큰 문제라고.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계속. 당연하게 나가야 되는데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봐야 상황까지 되겠네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맺고 끊는 게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온 민폐를 다 끼칠 상황이지. 그래도 박근혜 때에 비해서는 오늘은 그 극우 지지자 혹은 보수 지지자들의 격렬한 뭐라고 할까요? 이 행동들은 좀 덜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미 솔직히 그들이 이중성을 보였죠. 알고 있었죠. 상당수가 알고 이미 있었죠. 알고 있었다. 유튜버들도 예. 장사 목적 그게 주 목적이었지 그 내면에는 이미 알고 있었죠. 오늘 아침에
이제 보수 유튜버 설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무조건 8대 0이다라는 거를 정확히 이제 하나 말씀드렸던 건 이 부분입니다. 어제 이제 뉴스에 검색어를 쳐보시면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재판 주심 그리고 정영식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쳐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 다수 의견, 소수 의견 해서 다수 의견에 주심이 설 때는 주심이 결정문을 씁니다. 그게 이제 딱 뉴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빨리 그걸 보자마자 레이더를 돌렸죠. 지금 결정문을 누가 쓰고 있느냐. 그랬더니 정영식 재판관이 쓰고 있는 것이 레이더에 걸리는 거예요. 오. 뭐 100% 정영식 재판관이 쓴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죠. 예. 예, 지금 누가 산책을 하고 누가 밥을 안 먹고 뭐 이런 거 이제 쭉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취재왕 방송에서 신용환 교수님. 지금 그거는 만약에요 주심이 소수 의견에 쓰면요 예. 다수 의견자 중에 선임자가 결정문을 쓴답니다. 아. 자 그러니까 정영식 씨가 쓴다면 넘어갔구나. 이건 완벽히 넘어갔고 정영식 씨가 그렇지. 넘어온다는 얘기 나머지 두 분도 5대 3이라 치고 저는 예. 뭐 5대 3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넘어왔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저 댓글에도 나오는데 교도소에 그냥 있었으면 아크로비스 타가서 민폐 끼치고 언제 옮기냐 그렇죠. 이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우리가. 그러네요. 진짜. 그냥 교도소에 눌러 앉아 있으면 다 행복했을 텐데 이런 걱정까지 생겨가지고 지금 이게 5만 군데 지금 문제가 이게 끝나지가 않으니까 말이요. 말이 되냐. 박인호님은 단전단수하라 그러네. 그렇죠. 저거 주거 침입이죠. 국가 재산에 국가 저거에 무단 침입한 거죠. 대거 명령해야죠. 네. 네. 참. 윤석열이 언제 나올지에 대한 걱정은 저희가 조금 더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헌재 그래도 오늘 재판관들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선고문 그 결정문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마음 알았던 것에 대해서 욕해서 미안하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김준일 평론가가 해줬었는데 오늘 좀 가장 의미 있다고 보셨던 부분을 좀 짚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제 두 가지 하나 가장 의미 있게 제가 좀 약간 생각을 못했던 거. 예, 이거는 시민과 군인들이 대치하게 만들어서 국군 통수권 얘기를 했어요. 국군 통수권 얘기를 사실은 이게 많이 주목받지는 않았거든요. 그 얘기가 없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제 대통령 항상 얘기를 하고 최고 지휘관 사령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명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과 군은 나라를 지켜야 되고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시민하고 이렇게 대치하게 만드는 거가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거를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은 명쾌하게 확실하게 요게 넣은 거가 하나가 있고 이게 역시 정치적 사법재판이라고 제가 느낀 게 뒤에 이제 그럼 이게 파면할지 여부에 대해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대해서 뒤에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야, 네가 못해가지고 총선 말아먹고 왜 야당한테 난리야. 사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가 잘했으면은 야당이 아니라 너희 여당이 다수석을 얻었을 거고. 그러면은 왜 그렇게 했냐. 이거 네 탓인데 왜 남 탓을 하고 있냐. 왜 그리고 총선 결과를 이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대통령만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국회도 선출된 권력이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보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거를 고려를 했구나 헌재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 헌재 선고문에서 김민하 평론가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들은 어떤 겁니까? 다 인상 깊죠. 네, 시작부터 끝까지. 하지만 하나 좀 그럼요. 찝어주신다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다 인상 깊은데 예. 모든 구절이 다 뭐 좋은데 모든 날이 항상- 좋은 날이었다. 예, 항상 저는 근데 부정적인 걸 보지 않습니까? 놀라운 포인트. 어떤 게 걱정되셨습니까? 뭘 봐도 하여튼 부정적인 거 봐요. 여러분이 댓글 올리죠? 저는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자, 좋은 댓글 아까 무슨 넣어주세요. 뭐 김민아가 인상이 안 좋다는 둥 뭐 그런 거 다 봅니다 지금. 좋다는 것도 많이 올라왔어. 예, 그런 건 안 그런 보시네요. 거 안 봐요. 그럼 네. 오늘 헌재 선고문에서 안 좋았던 건 어떤 부분이죠? 재밌는 포인트네요. 보충 의견들을 썼더라고요. 보충 의견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뭘 썼는지를 우리가 그 선고문 결정문을 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선고문을 읽은 거를 지금 이제 본 건데 네.
선거문에는 이제 보충 의견이 있다라고만 쓰고 그 보충 의견 전문을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두 가지 쟁점에서 이제 쓴 거잖아요. 정영식 재판관이 윤석열 측의 주장이었던 이 탄핵 소추안을 2번 의결한 것은 예.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보충 의견을 뭐라고 썼냐면은 앞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동일 회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탄핵 소추를 이제 여러 번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이제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보충 의견을 썼다라는 거고 예. 두 번째로는 이것도 참 특이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이 보충 의견이 양쪽에서 나온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할 때 전문 증거의 원칙을 이제 지금 완화해서 이미 적용을 한다라고 정영식 재판관이 지난번에 변론 과정에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한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보충 의견이 하나가 있고 이거는 누가 썼습니까? 김복형 재판관하고 조한창 재판관이 썼죠. 예. 근데 아니다. 완화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거를 이민선 재판관하고 김형두 재판관이 쓴 거예요. 예. 요게 이제 보충 의견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내란죄와 관련돼서 이제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 관련 진술을 이 수사기관에서 지금 군 관계자들이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이런 게 인정이 안 되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이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피의자 신문조서상에 있는 이 진술이나 이런 거를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 증거를 채택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채택이 안 된 것을 탄핵 심판에서는 채택을 하는 이 차이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군 관계자들이 가령 윤석열이 문을 뚫고 들어가라고 했다든지 다 체포하라고 했다든지 끌어내라고 했다든지 라고 하는 진술을 한 것은 증거를 채택해서는 안 돼라고 윤석열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 그런 윤석열의 주장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게 오늘의 선고의 내용이지만 보충 의견은 뭐냐면 앞으로는 그러한 윤석열처럼 주장을 할 때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조한창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의 주장인 거고 그럼 요걸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내란죄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탄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취지로 보여요. 예. 이게 전문을 읽어봐야 되지만 근데 그런 보충 의견을 낸 건데 그런데 이것과는 다른 보충 의견 아니야. 이거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어. 그걸 증거로 채택할 수 있어. 라는 보충 의견을 이미선 그다음에 김형두 재판관이 따로 또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인상을 받냐면 여기서 대단히 첨예하게 논쟁이 있었구나 재판관들끼리. 그래서 선고 기일이 예. 상당히 지연됐구나. 그러면 이 논쟁은 왜 했을까? 이 보수 재판관들이 상당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시그널 거여서 보낸 건가요? 그래서 이게 그 흔적을 남겨놓은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연된 게 이런 이유였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다. 네, 의문도 좀 해소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김준일 평론가는 원래 본인 방송 있으신데 시간 쪼개서 와주신 거여가지고요. 마무리 말씀해주시고 일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할 얘기들은 진짜 많은데 그러게요. 저는 제일 주목했던 게 이제 국민의힘 의총 했는데 예. 우리는 패족이다.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 당선된 다음에 이제 친노 패족설 뭐 이럴 때 이제 패족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패족이다라는 김기현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번 대선 못 이기니까 10년 후를 기약하자. 뭐 이런 얘기를 10년 후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왔는데 김나윤이라고 했던 본인들이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도 나는 윤석열을 지지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뭔 소리야? 의총에서 윤석열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이제 난장판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일부는 또 이제 탄핵 반대하는 의원들 찬성은 나는 이거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 탄핵 반대하는 의원들 징계하자는 얘기가 나왔대요. 여기서 의총에서. 네. 아니 그 반대가 아니고 반대가 탄핵 찬성이 아니라 탄핵 반대하는 의원들 징계해야 된다는 얘기가 의총에서 지금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난장판이에요. 혼란하다, 혼란해. 대혼란의 네. 상황이라서 아마 이게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팝콘 각이다 개인적으로. 예. 팝콘각 이야기 하시면서 오늘 김준일 평론가는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론가님 123일 동안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쳐도 될 것 가겠습니다. 같아요 오늘은. 네. 난 하도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오늘 네, 오늘 진짜 신영환 교수님이 해줬던 이야기도 충격적이고요. 충격적이고 아주 국힘 상황도. 천연실적이네. 예. 예. 네. 아 근데 국민의힘 상황이 좀 밝으신 그런데 편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 네. 김준일 네. 평론가님의 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심플해요. 어게인 2017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아. 2017년에 한번 이제 기억을 다시 반출을 해보시면 박근혜 탄핵을 당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지하실 바닥까지 떨어져서 정말 벽을 통곡을 하면서 벽과 바닥을 손톱이 다 없을 정도로 하고 살가죽을 벗기고 쓸개를 씹고 정말 뼈를 부러뜨리는 자기 뼈를 부러뜨리면서까지 아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였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누가 후보가 돼요? 홍준표. 그러게요. 네. 근데 지금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빨갱이 얘기를 잘 안 하죠. 그죠? 그때 말만 입만 열면 다 빨갱이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많이 잊으셨지만 바퀴벌레 스물스물, 연탄가스 스물스물. 그런 발언을 이게 하다가 있죠. 상대당이나 국민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 동료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때만 되면 바퀴벌레 스물스물 나오듯이 뭐 한다 등등등. 어쨌든 그렇게 하고도 24%를 얻었다고 한참 자랑을 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당권도 지죠. 그 뒤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등등이 당권을 쭉 지고 갑니다. 왜 이렇습니까? 근본적 가치 철학이 없는 그냥 그때그때 현상에 집착하는 즉 보수의 뼈대 근본 또 더 깊이 들어가자면 대주주 즉 가치 철학이 투영돼서 체화된 그런 대주주가 없다. 그러면 지금도 뻔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니까 반대편에서 뭐 안철수나 무슨 한동훈 이런 사람이 뜰 거다 뭐 이렇게 저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죠. 어게인 2017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난 그때보다 더 비참해질 네. 수도 있다고 그리고 봐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버전. 바로 네. 업그레이드가 더 네. 비참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박근혜 탄핵에 대한 어떤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데다가 얹힌 거거든. 보수가요? 예. 예.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한국 대통령 선거 5번이 있었다고. 그중에 보수가 3번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성적이에요. 그런데 이명박 감옥 갔죠. 박근혜 탄핵됐죠. 거기도 감옥도 갔습니다. 그리고 감옥 갔죠.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됐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3번을 이겼다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비극이라고. 거기에다 2명은 임기를 못 맞췄는데 예. 윤석열은 절반밖에 못한 거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래 이때가 여당으로서는 가장 전성기, 절정기의 그 권력을 행사할 때입니다. 2년 7개월 됐을 때 탄핵된 때.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떤 성숙기로 가야 되는 권력이 그때 와르르 무너졌다고. 그렇게 되면 이 충격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헌재 판결문, 이번에 선고문이 너무나 많은 걸 담고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은 더 충격적이에요. 나는 특히 그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뭐 윤석열이 뭐 네가 계엄 해제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행동으로 이렇게 해서 해제된 거다. 이러면서 땅땅땅 때리는 이런 것들이 그 핵심 주장들을 격파해 나가는 거거든. 이게 그런 얘기 나오자마자 군부대에서 윤석열 사진 떼가지고 쇠절기에 널어서 지금 불사지르고 있다. 진짜요? 어. 불사지르기까지예요? 그냥 떼서 어디 보관하는데 평소에. 예. 떼가지고 저 쇠절기에 넣어 불사질렀다고. 지금 그 벌써 정도로? 기사가 다 나가는데 역시 JTBC가 촉이 좋아. 아. 나한테 방금 전화가 왔는데 예. 형님 빨리 어디 군부대 전화하셔서 그거 영상만 하나 구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김종대 의원님한테 취재시킨 거예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나 때문에 재미를 많이 보는 언론사가 JTBC거든. 기업 날 때부터 내가 녹취록 제공을 해줬으니까. 다음엔 저희 주세요. 아 그래요? 뭐 구독자 올라가는 거 보고 내가 오늘 좀 올려주시면 내가 설득이 될게. 네, 여러분 구독하시면 김종대 의원님이 여기다 자료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했는데 요즘 뭐 중국 간첩이 뭐 현역병을 꼬셔가지고 어제 방첩사 발표로는 뭐
영상을 빼냈다 그래가는 뉴스가 마침 나왔어요. 예. 지금 군부대 휴대폰 보안이 거의 뭐 계엄 상황이거든. 그래 이걸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이제 증언만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지 외교공간 오늘 싹 사진 떼내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무지연히 빨라요. 이걸 보니까 이 파면의 성고문의 메시지가 이렇게 강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 예상 못했던 그런 충격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많은 양심 선언이 나올 겁니다. 오. 예, 이제 헌재에서 야 군경이 니들이 저기 뭐냐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이 계엄을 무너뜨린 거야. 이러니까 죄인 취급받다가 맞아 우리도 그런 사정이 있어 하면서 진실은 이겁니다. 더 많은 진실이 나온다. 예. 더 많은 진실이 나올 진실이 것이다. 나온다. 예. 그게 사진 쇄절시킨 게 그게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실 그냥 넣어둘 수도 있는데 더 과하게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엄에 대한 군내의 평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회색지대에서 동요하던 마음들이 이제는 차분히 정리가 되고 특히 그 국군 통수권을 남용했다고 선고한 부분은 군인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커요. 이 기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군 통수권이란 말을 추방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동서양을 통틀어 한국에만 있는 용어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제국주의 태평양 전쟁 시대에 왕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예요. 아. 천황이 일본군을 통수한다 이래 돼 예, 있었다고. 국군 통수권자라는 그런데 단어가. 일본은 그 단어가 없어졌는데 예, 우리만 예. 남았는데 예. 그러면은 그냥 지휘한다 그러면 될 걸 통수한다 이러니까 군대는 아버지가 대통령이 된 거야. 아하.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가 된 예, 거라고. 예. 이게 왕정의 전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군이 불법적인 명령에도 동원이 되는 건 그런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대선 공간에서 이런 문제까지 다 정리해 주면 이제는 사람들이 양심껏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네. 녹취록 영상 더한 것도 나와요. 네. 다음엔 저희 거에서 예. 가만 있어. 구독자 몇 명이야 지금. 예, 댓글창에서 김민아 평론가 의견이 궁금하다는 말씀이 듣고 그래요? 싶다라는 이야기가 뭐 있습니다. 김민아 장황하게 말하지 마라 잠 온다 뭐 이런 거 쓰던데 아, 저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도 장황하다고 쓰고 있어. 저는 좋은 것만 듣고 싶다는 거 읽거든요. 나왔어. 네, 나왔다고. 저 봤어요. 자, 얼른 그리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귀엽대. 귀엽대. 김민아 말 장황하게 해서 귀에 잘 안 들어옴. 예, 야. 김민아 말 궁금하다는 거 있었습니다. 얼른 해주세요. 뭘 해줘요? 여기에 대한 의견 받아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통수라 그러면 뒤통수 치는 얘기인 줄 알아요? 왜 통수인 줄 알아? 통수. 네. 자, 장기에서. 윤석열 시대 이제 포스트 윤석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출연료 꽁으로 먹는 거 아니냐고 왜 말 안 하냐 그러잖아. 말을 시켜야지. 자, 말 안 시켰습니다. 시키잖아. 자, 시켰습니다. 얼른 네. 하시죠. 말 하나 듣기 힘들어. 내원. 예, 말씀하신 대로 예, 헌법재판소 결정 그 선고문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이 시켜가지고 군이 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었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그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금방 이게 해결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해결이 된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그것을 막았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그것을 이 적극적으로 윤석열의 지시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유가 없다.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미 일은 벌어진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판단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군 입장에서는 오늘 왜 사진을 그렇게 재빨리 내렸느냐. 군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계엄에 얽히고 싶지가 않은 거죠. 맞죠. 계엄에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방부 차관이 계속 이 국회에 불려가가지고 다 뭐 물어봅니까? 윤석열이 돌아와가지고 또 계엄 선포하면은 그 지시에 따를 겁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예. 국방부 차관이 그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안도가 되더라고요. 네, 나는 절대 계엄 우리는 절대 그게 따르지 않을 컸어요. 겁니다. 네, 어제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군이 이제 뭘 느끼는 거예요. 절대 이거 엮이면 안 된다. 근데 오늘 마침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딱 해주잖아요. 사진을 바로 내려야죠. 바로 내려야 되는 건데 차제에는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장관도 우리가 뭐 그러라는 법이 없는데 꼭 군인 출신을 어쨌든 간에 뭐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군인 출신을 심지어는 뭐 거의 뭐 거의 전역을 시켜가지고 하다시피 국방부 장관을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제에는 이제는 새로운 어떤 이 포스트 윤석열 시대에는 아예 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아니, 근데 민간인 제가 볼 출신 때는 국방 전문가? 김종대 의원은 대선을 가야 된다. 아, 네. 대선 대선을- 출마 선언인가요? 네, 대선을 가야 하고 이거는 네. 또 뭔 소리야? 오늘 나 충격을 많이 받았어. 대선을 가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장관은 공익근무요원 출신이 한번 해야 된다. 네. 혹시 지금 야심을 표출하시는 거예요? 공익근무요원 출신이 하면 국방부 장관 하는 그런 것도 김민아의 있어야 야심. 된다. 예. 아니, 공익근무요원이. 나 오늘 충격을 많이 받았어. 내가 더 충격적인 얘기 해줄게. 오. 방송 직전에 한 육군 예비역 장교가 급히 나한테 전화가 왔어. 어머. 그러더니 내란 세력 때려잡는데 애를 써달라고 당부의 얘기를 하면서 오. 육군의 고위직이었거든. 네.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 국방개혁 해야 되는데 육사도 폐교해야 된다는 주장을 평소에 했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물고 늘어지면서 어. 이게 서울대 쿠데타지 왜 육사 쿠데타냐. 아, 그러니까 육사를 없애기 전에 서울대를 먼저 없애고 육사를 없애든지 말든지 하다. 와 이런 논리로 나를 설득을 하더라고 방금. 여론의 스피커인 김종대 의원님한테 벌써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벌써 있군요. 그러니까 야 이게 파면되고 세상이 바뀌니까 벌써부터 이런 로비가 들어오는구나. 예.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유, 진짜 오늘 그래가지고 예. 근데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닌 거야. 서울대부터 없애야 된다. 서울대부터 없애야 된다. 네. 이거는 저기 과거의 쿠데타는 육사가 주범이었는데 이번 쿠데타는 육사가 종범이라는 거야. 주범이 서울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없애려면 그거부터 없애야지 왜. 그래서 내가 반론을 폈어요. 네. 네. 그게 아니요. 왜 그러냐. 서울대는 어쩌다 이제 처음 했는데 육사는 내 기억으로 3번 쿠데타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횟수가 다르다. 둘째 한 것만 3번이지만 유사 쿠데타가 있다. 저 87년에 쿠데타 직전까지 갔다. 계엄 선포 직전까지. 요거 예비 쿠데타로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10월 유신도 따지고 보면 육사의 친위 쿠데타다. 그다음에 부산 정치 파동도 그때 계엄령이 선포됐다. 예. 그러면은 6번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한 개 학교가 6번 쿠데타 하는 소리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압도적이야. 그래서 육사를 먼저 없애야 돼. 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하더니 세더라고 다시. 네. 어. 아, 우리 예비역과 그런 대화를 근데 하셨다. 김종현이나 네. 노상원 이런 경우는 뭐 주인지 종인지는 또 이제 아, 사실은 그렇죠. 명확하게 거기도 주라고 뭐 할 수 있죠. 특검 등을 네. 사실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국방부 군의 태세 전환, 빛의 속도로 태세 전환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더 빠른 더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태세 전환하는 조직들이 있죠. 검과 경.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믿고 기다려줄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창원지검 조사도 받아보고 했지만 2번이나 오염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 명태균 특검만 하더라도요. 창원지검 그리고 서울로 끌고 와서도 뭐 특별하게 굉장히 뭐 노력하는 척을 몇 번을 하지만 제대로 된다는 느낌 없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특검 이퀄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이제 바람의 속도보다 더 빨리 뭐 일어서고 눕는다라고 표현하는데 경찰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다 마찬가지로 경찰도 지금 알박기 인사 몇 번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알박기 인사 플러스 보복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해서 그냥 믿지 말고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또 특검을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윤내란 우두머리가 석방이 되면서 또 일각에서 이제 당연히 탈옥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황당하게 이제 석방이 되면서 그게 3월 8일이었죠. 그 뒤로도 지금 벌써 건 한 달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 전까지 해보면 지금 너무너무 증거인멸할 시간을 많이 벌어준 거예요. 네. 김성훈 또 이광호 등등이 구속도 안 됐잖아요. 번번이 자체적으로 셀프 기각도 하고 이제 법원에 보냈는데도 또 기각이 되고 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왜 금방 한남동에서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분이에요. 여전히 증거인멸 못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뭐 요소별로 지난번에 안 가도 갔다는 얘기가 화면에 잡힌 게 하나 있잖아요. 이동하는 게 왜 네. 갔겠어요. 이제는 그때는 뭐 다 쳐다보고 있는데 술 먹으러 가지 못했을 거고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내가 뭐 빼먹었지? 아, 자기가- 증거인멸하러 갔을 수 있다. 그럼 국방부 지하 벙커에 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1월 8일인가에. 예. 그럼 왜 갔겠어요? 도피 의혹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거기서 예. 결심 지원실 이런 데서 다 진두지휘하는 최고 정점에 있었으니까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법정에서 저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자기 머리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한 일을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빼먹었지? 아 그렇지 그때 누구였지? 빨리 거기 연락해야지 등등등등. 이 시간이 우리가 기회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상적인 지금까지 대검 황당한 짓 하는 거 봤잖아요. 즉시 항고가 아니라 즉시 포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즉시 상고 봤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놓고 그들에게 맡겨서 이미 이렇게 충분한 시간까지 있는 그들에게 맡겨서 안 된다. 이거 무조건 다 특검 가야 된다. 이 부분도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탄핵 파면은 됐지만 매 눈으로 계속 지켜보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일들입니다. 네, 남은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오늘은 기뻐하시면서 슈퍼스타 써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쭉쭉 소개해드리면요. 지나가는 주민 씨, 김연지,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 누분의 휘리릭 연우, 김유미, 트리트먼트, 니키타라고 하는 아이디, 게다가 윈드벨. 니키타님은 아이디가 외국어인데 읽을 수가 없는 것인데 제가 가로로 넣어주셔가지고 다 감사드리고 오늘의 이 기운들을 받아가지고 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까 또 그 보수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제 가장 남은 과제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한참 돌았던 이야기가 전한길 씨가 뭐 이렇게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말들이 있더라고요. 나 오늘 왜 이래 충격을 많이 받냐. 아유, 네. 전환길이요. 네, 그런 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보수 정치의 밝은 마이너스의 손 신영환 말고 교수님. 마이너스의 손 예, 요번에 예. 4월 2일 날 확인하셨잖아요. 마이너스의 손 지지 선언하고 가는 족족 연설하는 족족 다 탈락했죠. 전부 저 쓴맛을 봤잖아요. 사회 마이너스의 제복을 손. 해서 다 예, 봤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시간 좀 더 괜찮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자, 항상 보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 철학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그때그때 뜬 사람 위주로 빌려오든 사오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릴사이를 들었잖아요. 윤석열이라는 대릴사이를. 근데 대릴사이를 들 때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대를 잘 이을 그런 능력이 되는지 역할이 되는지 삽질 납질은 잘하는지 여물은 잘 주는지 쟁기질 삽질 납질 잘 하는지를 다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장 잠시 자리 빈 사이에 어느 날 소슬대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내가 이 집 적자요 하고 대릴사이가 아니라 적자라고 하고 들어와요. 그러더니 웬걸 아침 식전 대바람에 막걸리 말통으로 받아먹고 지게는 그늘나무 밑에 놓고 배 두드리면서 동네 꼬마들하고 1시간 되면 59분씩 혼자 얘기하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나달갱이가 썩어 문드러지는지 소가 여물을 먹고 있는지 삽질 납질 쟁기질 할 줄도 모르고 그저 술이나 퍼먹고 하다가 어느 날 집에 또 후계자를 키우니 뭐니 하면서 업둥이를 하나 들어와요. 업둥이를 들어와서 법무장관도 시켜주고 뭐 막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집에 진짜 적자다 하고 뜬가뜬가 하다가 어느 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동네에서 놀고 저거 하는 알패들 데려다가 저 새끼들 때려잡아 하더니 갑자기 그냥 꽃갱이 삽 들고 막 유리창 깨고 막 들어가요. 말 안 듣는다고. 그럼 승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 집에 불 지르고 나오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불 났습니다. 네? 어서 많이 보고 들으신 게 많구나. 다 보고 들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광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행동을 통일한 지도부가 붕괴된 것 같습니다. 붕괴됐습니다. 예, 그래서 소년보 목사 쪽은 이미 해산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네. 이제 집회를 못 하겠다는 거고 장사도 안 된다는 얘기고. 예. 정광훈 쪽도 보니까 군중들이 한남동으로 가자, 광화문으로 가자, 뭐 완전히 무질서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제 방향성을 잃어버린 건 당연한 거고. 네. 이런 상태에서 대선을 향해 어떤 판짜기가 안 됩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광장이 제법 결집하는 것 같았고 한국의 어떤 극우 대중운동이 뭔가 이렇게 골격을 갖추는가 했는데 사실 오늘 상황을 보면은 거의 적벽대전에서 패전한 조조군대 같은 양상. 완전히 이제 패주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걸 조롱해서 약 올릴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떤 허상을 믿고 어떤 일시적으로 결합했던 그 힘이 오래가지 못하다는 게 확인이 될 거다. 그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비포 애프터인데요. 네. 비포 애프터의 가장 큰 기로점이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항소심 무죄였습니다. 그 전까지 좀 전에 제가 농담 드린 거고
크게 4개 축이 하나의 범보스 카르텔 카테고리로 묶여 있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필두로 한 극우 세력들, 전광훈, 손현보 다 해서 극우 세력들이 한 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쌍권을 중심으로 한 당내 세력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당권 및 대선, 이제 조기 대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그다음에 대권 주자라고 일컬어지는 뭐 홍, 오, 한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그동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좌지우지했다고는 레거시 미디어. 거기서 나온 거 하나만 보시면 알죠. 5대3 어디서 나왔습니까? 근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좌표점, 하나의 목표 지점, 피니시 라인으로 3월 26일 오후 2시 이전까지 쫙 범 카테고리가 잘 뭉쳐서 목표 지점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날 무죄가 빵 나오니까 물론 저희는 예상했고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 뒤에 이들의 이해관계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쌍권 벌써 빛의 속도로 그때 손절을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승복해라. 니들 민주당 입장 밝혀라. 딱 하죠. 그 메시지의 종착점이 누굽니까? 김건희, 윤석열입니다. 거기다가 승복하다 그런 승복하라고 거다. 하는 얘기죠. 그게 사실상 이미 종착점이. 거기는 탈출을 염두에 둔 메시지였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여기 조중동을 위시한 레거시 미디어들 뭡니까? 5대3 왜 흘립니까? 아이고 야 우리 다 죽었어. 우리한테도 좀 시간을 좀 줘봐. 같이 먹고 살자. 조금만 시간을 줘. 조금만 끌고. 요런 메시지들을 소위 이제 5대3에 있다는 사람들한테 날리는 측면도 있고 야권에 날리는 측면도 있고요. 메시지죠. 그냥 네. 메시지. 이해관계가 전부 다릅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홍, 오, 뭐 이, 한, 뭐 김, 잠재 대권 주자라는 사람들은 하루 잠자고 일어나면 명태균 씨가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자기들의 지지율은 자기들 게 아니에요. 명태균 씨 거예요. 그냥 막 뭐 별의별 이 변수에 의해서 이미 벌써 윤석열을 빨리 손절하지 않으면 나 다 죽는다 하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뭐 한두 명 빼놓고는. 한두 명은 아직 모르나요? 그렇죠. 저 산불 가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해관계가 3월 26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완전히 갈라지면서 갈팡질팡. 이번에도 왜 오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느냐. 무죄가 나오면서 플랜 B를 짜야 되는데 플랜 B의 정점은 그동안 누가 있었어요? 윤석열, 김건희였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는 플랜 B를 날 때 그들이 주장하는 4대4가 되든 뭐 5대3이 되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데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 누가 누구를 개런티한다고 그들 편을 들겠어요. 근데 딱 그날 무죄 이후에 이 커맨드 포스트 정점에 있는 이 김건희, 윤석열 이들이 플랜 B를 못 내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유리한 거 내면 여기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등등등 우왕좌왕하다 오늘 통수 한 방 제대로 맞은 거죠. 네. 그런 현실 인식으로 아직까지도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와중에 채널A에서 단독 보도가 방금 나왔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한남동 관저를 찾아갔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저거를 공개를 했는데 한남동 관저에 가서 30분 딱 차담했습니다. 윤석열은 석방 직후에 석방 직후에 그거 하셔야 됩니다. 요건 오늘 또 요건 오늘이잖아요. 그때 이제 차담과 식사는 이제 윤 기준으로 엄청난 이게 무게감이에요. 차담하는 거는 냉대할 굉장히 때는 벌써 차담이고요. 김치찌개 밥 소맥 먹자고 나오고 해야 이제 그게 저긴데 그날 그때도 딱 하나 물어보고 30분 중에 정확히 25분 혼자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딱 물어본 게 뭐예요? 개인 자격으로 온 거냐? 공식적으로 온 거냐? 오늘도 물어봐야죠. 개인적으로 하냐? 공식적으로 하냐? 오늘도 물어봐야죠. 네. 근데 이제 와서 지도부가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는 좀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손절해야 될 타이밍을 너무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 오늘 갔을까요? 저 쌍권들이 누구 힘으로 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누구를 배경으로 해서 저기 있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 뭐 은혜라기보다 그건 이제 개인화된 캐릭터들의 얘기고 지금 권력 관계를 보면은 저 구도가 쌍권 지도부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은 윤석열이 여당에 대한 그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윤석열이 쌍권을 미워하고 너네는 개인 자격으로 날 찾아왔다고 그래 괘씸한 녀석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잡고 있었던 구조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친윤 주류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친윤 주류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친윤 주류 출신이고 친윤 주류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악의의 힘에 의해서 어쨌든 지탱되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조가 이제는 붕괴될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없어졌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당을 쥐는 힘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당내에 이 여당 내에 그동안 이 당내 야당이 있어가지고 이제 윤석열은 없어졌으니까 이 당내 야당으로 급속히 이제 힘이 쏠리는 국면이 됐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됐다. 앞으로 조기 대선도 치러야 되니까 이런 거였다고 했으면은 저 두 사람 바로 사퇴했을 겁니다. 오늘 바로 사퇴하고 이제는 이게 뭐 당내 항쟁으로 막 가면서 왜냐하면 사퇴하라고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 이제는 차기 대선 치러야 되니까 그 당내 야당으로 줄 서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그 구조 다 부셔버렸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다 패버렸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살아남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이 만약에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계속 이제 쥐고 있던 이 그립이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당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김나윤 마음대로 하고요. 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마음대로 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극우 집회나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그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그 어떤 그 힘을 좀 빌어서 앞으로 당권에 도전한다든가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열심히 하겠죠. 그 외에 다른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주류를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앞날이 좀 걱정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면서 좀 쌍권을 쳐다보고 뭐 이러고 있는 두리번거리고 뭐 이러고 있을 것이고 그나마 이제 뭐 다른 대권주자들한테 줄을 서가지고 뭐 차후를 도모해볼까 하는 사람들은 홍준표 쳐다보기도 하고 오세훈 쳐다보기도 하고 한동훈 아직 살아있나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럼 이 지도부가 아직 내려갈 생각이 없는데 쌍권은 내려갈 생각이 없는데 지들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통제도 안 되고 자기들의 힘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찾아가야죠. 일단 찾아가서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이 지금까지의 이 주류의 구조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는 거고 사실은 실속은 없어요. 어차피 찾아가봐야 뭐 됩니까? 실속은 없지만 어쨌든 오늘은 찾아가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뭐 계속 찾아가서 무슨 가르침을 받고 무슨 시계를 받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줄 시계도 없는 거 아닌가요? 뭐 대통령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늘 찾아가는 것이고 오늘 예. 뭐 그래도 오늘 분위기가 이러니까 찾아가서 요 오늘 그래도 쌍권의 수명을 하루라도 연장하기 위한 요런 이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마음대로 하는 당이 돼서 뭐 제가 볼 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쌍권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의 상당수를 제가 잘 알잖아요. 그들의 시계는 지금 대권이 아닙니다. 당권인가요? 예. 네, 당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보좌진은 아닌데 국힘 보좌진한테 제가 받은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유튜브를 한다든지 페이북에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날린다든지 하면 우리는 완전 윤석열이 윤 씨가 그렇게 예, 행동을 한 경우에는 KU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있었죠. 더해서 그보다 더 항상 그 예측 불허의 행동들을 하잖아요. 김건희 씨. 뭐 윤과 김이 다 그 예측 불허의 것이 나오면 우리는 완전 사망이다. 그럼 예측 불허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 길거리 나와서 이거 잡고 네. 대중 연설을 한다든지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전광훈 소년부 이런 사람들은 전열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들이 뭐 돈 맛을 다 보고 했는데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완벽하게 당권 보나마나 제 말이 틀리는지 한번 다음번에 한번 보세요. 초선들 전진 배치합니다. 그다음에 통합자 집어넣습니다. 비대위를 지금도 비대위 체제지만 그러게요. 통합 비대위 지금 성격으로 해서 초선들 쇄신하는 척을 예. 해야죠. 통합 비대위 들어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 초선들 있잖아요. 뭐 있잖아요. 발언권이 있을까? 그러니까 허수아비라도 뭐가 예. 됐든 앞에 이제 데코레이션을 해야죠. 일단은 전환길 뭔가를. 추천합니다. 전환길 초선 의원 아니긴 한데. 아니 예. 비대위 뭐 넣으면 되죠. 비대위. 예. 그다음에 이제 그냥 가면 지금 이제 당 원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국힘은 2022년 대선을 할 때요. 2021년 8월, 9월, 10월 이렇게 세 번의 이제 예선전이 있었는데 9월, 10월, 11월 세 번의 예선전이 있었는데 9월 15일 날 공개한 당원 명부와 10월 15일 날 공개한 명부가 9월 15일 날 공개한 게 38만이고 예. 10월 15일 날 공개한 게 우리한테 준 게 각 캠프 진영에 준 게
57만이에요. 즉 한 달 사이에 20만이 늘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늘었겠어요? 윤이었어요. 윤. 예, 그때 예. 그래서 그때 특정 종교가 대규모 유입됐다라고 불리면서 지금까지 그 종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쭉 그 뒤로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당권 싸움도 누가 유리해요? 당원 구조가 확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뒤에. 친윤 세력이 예. 여전히 활개를 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쌍권도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 상태로 그대로 대권 치르고요. 갑자기 무너진다 그래서 당원 구조가 갑자기 바뀌지 않잖아요. 야.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해요? 윤상현, 나경원 예.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 김나윤이 유리한 상황으로 그럼요. 여전히 갈 것이다. 그러니 모든 시계는 김나윤도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시계가 당권에 가 있어요. 내년도에 당장 지방선거 있죠. 예. 큰 장이 또 기다리는 거예요. 대선은 어차피 질 거니까 내년 공천권이나 행사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럼요. 당권에 이번 몰두한다. 판은 나가리입니다. 다 알아요, 자기들. 그 누구를 내세워도 이번에 안 된다. 다만 이번에 대선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의 레버리지 지렛대인 거죠. 당권을 잡기 위한 지렛대. 근데 당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게인 2017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대권 후보를 내서 그가 뭐 선전을 하든 참패를 하든 그 세력들이 또 잔당으로 가고 그러니 지금도 그 부정선거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명맥을 그렇게 세게 이어온 당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런 기로에서 빨리 찾아가서 이런 거 하지 말으라고 해야 어떻게 돼요? 그나마 김나윤이 보수가, 상대적으로 맥을 못 써요. 아. 지금 다급하죠. 그 레버리지라고 하셨는데요. 그 레버리지로 활용될 사람이 가장 높은 건 그럼 누구라고 보십니까? 이번 대선에서 보수 유권자들. 제가 웃기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갑자기 안 떨어진다니까요. 이 당이 당원 결국은? 구조가 안 바뀌어서. 김문수 그러니까 뭐 에너지? 안철수, 한동훈 예. 씨가 어떻게 한다 그러죠. 지금 벌써 이 당에 뭐 찌라시도 많이 도는데 벌써 38명의 그 당에 있는 현직 의원 포함해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뭐 살생부막 가서 사진까지 아까 저 댓글로 막 오더라고요. 벌써 빛의 속도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니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엄밀히 보면 당권이죠, 이것도. 그 사람들이 자, 꾸리는 그러면 거다. 예. 한이나 아니나 이런 사람들이 이 부각될 정도였으면 제가 거꾸로 비유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벌써 유승민 전 대표가 당대표도 되고 대권 후보도 됐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구조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뭐예요? 배신자론 아닙니까? 배신자론. 이들의 배신자론은 아주 특이하죠. 국민에 대한 배신이냐 그 자기들이 얘기하는 주군에 대한 배신이냐를 구별을 못해요. 유승민 씨가 국민에 대해서 배신했나요? 이런 이제 혼돈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밌게도 뭐 전한길 뭐 심지어 홍정욱 쭉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김문수 씨가 잠시 이제 뚝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겠죠. 오늘 이렇게 됐으니. 그런데 당 내에서 한번 보세요. 예. 당 내로만 보세요. 여전히 그 세력이 갑자기 다 죽어 나빠지질 않아요. 어게인 2017의 업그레이드 버전. 네. 사실은 정말 어떤 면에서 다운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김문수가 예. 좋아요. 네. 김문수가 좋은 게 네, 뭐 이분이 김민아 평론가 개인이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죠? 아예 그 사람들한테 예. 그 뭐 김나윤이라고 불리는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장관이 뭐 당권에 도전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대선을 자기가 대선을 뛴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만든 대선 전국 조직을 가지고 당권에 도전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조직을 뭐 만든다고 할 때. 네. 그러면은 그만 얘기해요? 네. 아니요. 방금 들어온 그 뭐가 밭이 있어가지고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네. 김문수 장관이 다시 뭐 당권에 도전하고 이럴 거 아니니까는 네. 김문수가 대권으로? 만든 조직은 김문수의 대권 도전을 위해서 만든 조직은 이 공용 조직입니다. 그러면은 예. 공용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범침륜들의 공용 조직이 된다. 그렇죠. 예, 그거 가지고 또 당권 하는 거예요. 또. 아. 근데 예를 들면은 한동훈, 예. 한동훈이 만든 자기가 이 대권을 도전하기 위해서 만든 전국 조직, 그거를 공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오세훈이 만든 이 대권을 위해서 만든 전국 조직, 그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볼 때는 대권 주자로서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대권으로 막 등 떠밀어서 내보낼 수는 있는 사람인데 국민적 지지까지는 아니지만 정파적 지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당내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당대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써먹기는 좋은 구도 거기에 딱 맞는 게 사실은 뭐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좋다 써먹기는 뭐 이런 거죠. 예.
범침륜의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방금 왜 놀랐냐면 요새 워낙 밭 같은 게 많이 돌아서 뭐 당연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김건희 씨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또 이런 밭이 돌아가지고 그 범침륜의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장 상징성 있는 사람이 또 김건희 아니 씨인가 근데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이분이 만약 출마를 한다면은 예. 그거는 플랫폼이 아니죠. 이분이죠. 존재 자체인가요? 아, 그렇죠. 김건희는 김건희죠. 김건희가 다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김건희가 출마하면 만약에 그 김건희 월드에서 예. 김건희 월드에서 현실 가능성 제로 김건희 출마해서 당선되면 김건희 대통령 겸 국민의힘 대표 겸 그다음에 무슨 뭐 국방부 장관 겸 김종대 의원님 하셔야 되는데. 국무총리 겸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는 우린 레지스탕스입니다. 아. 레지스탕스의 지도자.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뭐 같이 총을 문건이나 쓰고 문건을 쓰시는 것으로. 왜 나를 위험한데 떠밀고 그래? 예? 아니 지도 안 하세요? 아니 저 앞으로 떠밀면 내가 해? 맨 앞에 서가지고 이제 무기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디펜스 21 이런 거를 해가지고 탱크도 모시고 이제. 네, 밭이 워낙 가짜가 총무술. 많다 보니까 댓글창에 김민아 대선 출마 밭이라고 누가 써두셨습니다. 제가 뭐 그러니까 돈이 이런- 없어가지고 예. 돈도 없고 뭐 시사인에서 출연료 받아가지고는 대선 출마할 수 없어요. 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이제 60일 동안 한참 이런 이야기들 사실은 그리고는 60일 이후에 보수의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장기간이 우리 사회 과제일 거기 때문에 세 분과는 오랫동안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윤석열은 가도 윤석열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김종대 의원님이 오랫동안 예언을 하시기도 했고 걱정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 수십 년간 주류 이념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왼쪽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불평등을 막지 못하고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고 너무나 흠결이 많다. 그래서 자유보다는 거기에다 사회를 넣는 게 어떠냐. 공동체같이. 그래서 진보가 한 20년 넘게 사회민주주의적인 왼쪽의 이념을 형성하면서 해왔는데 이제는 오른쪽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분노한 중산층을 끌어들인 극우 세력이 뭔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를 떼버리자. 그래서 자유권위주의 내지는 자유지상주의 이런 걸 형성한 게 트럼피즘이고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자유민주주의가 끼어버린 거예요. 그 보수가 분열된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판이 짜여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그 의사당 난입 사건 때나 서부지법 폭동 때나 비슷한 게 전문직들이 많아요. 뭐 기업 대표, 의사, 치과 의사, 미국의 경우는 올림픽 수영 상관왕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분노한 노동자들이 쳐들어갔다 그러지만 사실은 몰락하는 중산층 이 짝이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계층의 상층 그룹도 우익화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다음 과제는 뭐냐면은 이 분노의 빅텐트가 쳐진 이 구성원들이 그 빅텐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거기서는 이제 극단적 이념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퇴행의 그러면 윤석열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불을 더 질렀던 거예요. 그럼 사라진다고 없어질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새로 마주하게 될 하나의 어떤 정치 현상이라는 걸 이제는 좀 깨달을 때가 됐고 그런 면에서 뭐 백낙청 선생이 이번에 창비 그 권두원에 이제 중도적 변혁주의를 주장했는데 그 분노에서 떨어져 나가는 중도층을 잡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도층 변혁주의란 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민감하게 바라보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석학들이나 예리한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걸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러면서 더 이상의 퇴행이 있지 않도록 어디서 백신을 구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윤석열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거죠. 자연스레 마무리 멘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제가 아까 투표 붙였다고 했는데요.
신용환 교수님께서 윤석열 나오는데 열흘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13,000명이 투표해 주셨고요. 윤석열 관전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 주말 사이 34%, 기약 없다 28%, 일주일 24%, 오늘 13%인데요. 아마 오늘 13%는 바람을 섞어서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123일 동안 오래 고생했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망과 뭐 오늘 고생과 뭐 기타 등등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각자 해주시겠습니까? 신용환 교수님부터 해주십시오. 네, 그 정말 123일 동안 내란의 밤 이후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생업도 포기하고 가게문도 닫고 안국동으로 광화문으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다 떨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회식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 무거운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쿠데타랑 또 다릅니다. 기득권이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존 질서를 때려엎는 게 아니라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듯이 검찰, 경찰, 각 부처 정부 공무원들 뭐 한덕수, 최상목 수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득권을 방어하고 지키고 어떻게 보면 다 가리고 감추고 실체적 진실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밝히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친위 쿠데타라는 점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말 치욕의 역사에서 꼭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매 눈으로 항상 보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들이 같이 주인공이니까 함께 만들 수 있게 힘차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 뭐 댓글 다시는 분들 제가 어디서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뭐 불평을 하고 있는데 좋은 댓글이 훨씬 많았는데. 무슨 뭐 김민아는 빠지라는 둥 뭐. 근데 자, 제가 일주일 내내 하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이대로 가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위험하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네. 방범창이 완비가 되어 있고 무장 경력들이 지키고 있는 철문이 있고 예, 벽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곳으로 옮겨서 이 안전하게 예, 그리고 이제 좋은 옷 입혀서 안전하게 삼시세끼 제공되는 곳으로 계속 불편했더니 제작진이 준비된 지금 선풀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너는 이걸 봐라. 그만 불평하고. 네, 김민아 정령 최고다. 가을 옷이 시원하다. 김민아 얼굴 되게 작다. 김민아 논리정연하고 정확하다. 방송 내내 올라온 선풀들만 지금 모아가지고 수집해가지고 지금 띄워주고 우리 제작진 있는데. 얼마나 열일합니까. 네, 감사하고. 네. 진짜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자, 윤석열은 빨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기를 바라고 가장 빨리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지기현 씨가 가장 빨리 옮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빨리 옮겨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또 한 번 며칠째 얘기하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네. 글쎄 뭐 참으로 민주주의가 이게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로 갈라지고 지역으로 갈라지고 이념으로 갈라지고 이런 나라에서는 민주주의 규칙이 잘 작동이 안 돼요. 예. 근데 지금은 또 정체성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거는 완전히 뭐 유튜브 가짜 뉴스 뭐 별하별 선동하면은 이게 어떤 그 정체성 전쟁으로까지 가고 있어요. 이러면 민주주의 규칙이 아무리 제도 설계를 잘해도 존립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당들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지만은 이 소위 말하는 분노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청년들을 희망의 세대로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세대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각 정당에서도 좋은 청년의 롤 모델을 좀 개발하시라.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초청을 하는 거죠. 예. 말을 걸어보고 초청을 하고 그래서 좋은 롤 모델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이제는 조금 다른 면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2030들이 일단 분노 세대에 흡수가 되면서 좀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하고 이제는 또 통합을 할 과제가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어떤 이런 어떤 정치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 정치의 면모를 좀 제대로 세우셔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이 윤석열로 인한 많은 상처가 치유되고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이런 지금은 어떤 성찰과 어떤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셨던 구독자분들도 실시간으로 댓글을 정말 많이 넣어주고 계시는데요.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같이 옆에 계시는 분들 덕분에 지켜보시는 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고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과 더 나아가는 이야기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4월 4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말은 정말 평안하게 잘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 이벤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